예, 안녕하세요. 무스TV 서정구 대표입니다. 예, 이제 뭐 완전히 봄이 다 된 것 같아요. 그죠?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이렇게 환절기에 또 이렇게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우리가 백신이 이제 투여가 되고 있지만, 코로나 계속해서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죠? 자, 오늘은 우리 대선 테마주와 관련한 잠재적인 대선 후보로 나올 수 있는 사람들,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에는 오늘은 국민의힘 관련한, 그죠? 국민의힘과 관련한 유승민 씨, 그죠? 유승민 씨가 우리 대선 잠룡으로서 이렇게 대두가 많이 되기도 하는데, 이 유승민 씨 관련해서 대선 테마주가 대표적으로 여러 기업이 있긴 한데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3일 기업공사라든지 대신정보통신, 자,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승민 씨는 오래전부터 우리 박근혜 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도 대선 잠룡으로서 많이 하두가 이슈가 되었던 그런 분이시죠. 자, 그래서 다시금 작년 10월경입니까? 9월경인가? 10월경에 어떤 정치에 다시 시동을 걸기 위해서 뭐 사무소를 개설하기도 했고 또 각각의 행사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 나름 눈여겨보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유승민 씨에 대해서는 이모저모 뭐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는 우리가 지금 정치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다 이런 얘기는 조금 뭐 생략을 하고요. 지금 국민의힘 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씨라든지 이낙연 씨가 대선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이 대선에 출마할지 안 할지 여부는 뭐 나중에 지켜봐야 되겠죠. 예, 뭐 당내 경선도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누가 대선 후보감이다 라고 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잠재적으로 대선 후보가 또는 대선 출마설이 제기가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자, 대선 출마가 제기가 되거나 또는 대선 후보 대선 출마를 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이제 테마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선지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런 발표를 하기 전에 그 관련주에 투자를 하자는 겁니다. 물론 실제적으로는 추가적으로 지금은 정책이 안 나오기 때문에 대선 테마주와 관련한 정책주는 나오진 않겠지만 친인맥주라든지, 그죠? 그 사람과 대선 후보와 관련돼 있는 인맥주, 뭐 고교 동창이라든지 대학교 동창이라든지 뭐 이러한 여건 속에서 지금 현재 대선 테마주가 먼저 움직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방법은 우리가 세 번째의 어떤 동영상을 찍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네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대선 후보에 대한 정책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정책주는 차후에, 그죠? 실질적으로 대선 테마주 하면은 친인맥주가 아니라 대선 테마에 관련되어 있는 정책주가 상당히 상승을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선 테마주라고 하면 1부, 2부로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1부는 친인맥주, 2부는 바로 정책주가 되는데, 이 정책이 나올 때는 당연히 그분이 대선 출마 의지가 강력하게 어필이 돼야 되겠죠. 자, 근데 이 정책주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선 테마주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친인맥주가 대선 테마주가 아니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단기에 급등을 하고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그 해당 테마주는 바로 정책주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예, 그 부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고,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이 시점에 2021년 3월 23일 오늘 현재 이 시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정책주가 나오기에는 만무하죠. 그죠? 만무하고 지금 서울시장 선거라든지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선 관련한 테마주가 정책주가 지금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기간에도 우리가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친인맥주에 우리가 투자를 하자는 겁니다. 그럼 투자를 하게 되면 한 번이라도 어필이 되거나 그 사람이 대선 출마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 단기 급등을 우리가 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2021년 3월 23일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만약에 대선주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어떠한 종목에서 미리 선지적으로 투자를 해놓고 단기 급등할 때 우리가 수익을 내고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될 시기라는 거죠. 지금 이 시기는 그렇다는 거고, 차후에 어떤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선거가 끝나고 이제 대선 후보들이 한 명, 두 명씩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운영을 하고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런 정책 중에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정책에 맞는 관련 테마주를 다시금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지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 시점에서 대선주를 투자하는 방식은 어떠한 것이냐,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유승민 관련주는 3일기업공사 그리고 대신정보통신 이 두 가지가 거의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요. 먼저 3일기업공사부터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죠? 그런데 왜 제가 지금 이거 분석을 하느냐? 현재 나중에 대선 잠룡으로서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자, 그죠? 자, 그렇다면 미리 선지적으로 투자를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투자를 했는데 그 사람이 대선 출마는 아무런 내가 의지가 없다. 그리고 대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런 발표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 관련주는 기대감에 살짝 상승했다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우리가 대선주에 소속은 되지만, 그죠? 소속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만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위험을 회피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왕의 대선 관련주는 나와 있고 이 관련주 중에서 굳이 이 사람이, 그죠,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대선에 제기할 의사가 없다. 대선 의사가 없다. 또는 나는 대선 대통령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유승민 관련주는 어떻게 됩니까? 도태가 되어버리겠죠. 그죠? 대선 테마주로서는 도태가 되어버려요. 자, 그럼 이때는 우리가 그런 위험을 또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위험을 우리가 하기 위한, 그죠?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떠한 방법이 있느냐? 우리가 기왕에 만약 3일기업공사라는 회사가 지금 현재 대선 테마주로 편성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기업 자체가 어떻게 해요?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 이 기업에 투자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이 기업은 실적으로, 그죠? 그리고 현재 우리가 저평가주로서, 그죠? 충분히 다른 대선 테마주로 편성이 안 된다 하더라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평가가 된다면 이 해당 주식을 매수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해당 기업이, 해당 종목이 대선주로 편성이 되든 안 되든 상승 여력은 있다. 그러니까 수익은 충분히 낼 수가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만약에 대선 출마 가능성에서 대선 테마주로 편성까지 된다면 더더욱더 상승폭은 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지금은 이런 안전을 바탕으로 한 대선 테마주 공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물론 저희들도 윤석열 관련 테마주를 미리미리 분석을 해서 뭐 요즘 말도 안 되게 올랐지 않습니까? 파평윤 씨라든지 고양이, 친인척이, 또 관련자들,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많이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왕에 나온 건, 여러분들이 기왕에 나온 건 지금 먼 산 바라보듯이 상승을 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또 윤석열 관련 테마주를 매수를 하려고 하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버렸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담을 안고 투자를 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안정적으로 미리 선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유승민 씨가 대두가 되기 전에 투자를 하자. 단 투자를 하되 유승민 테마주로서 어떻게 편성이 되어서 상승을 안 한다 하더라도 그 기업 자체가 어떻게 해요? 실적이라든지 다른 테마 가능성이 있어서 저평가가 되어 있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상승 동력이 있다면 우리는 굳이 대선 테마주로 편성이 안 된다 하더라도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 단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대선 테마주로서 묶여버리면 더더욱더 상승폭은 클 것이다. 예, 지금 이 시기에는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안정적이면서 고수익을 타겟으로 목표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일기업공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면, 자, 3일기업공사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부분에서 코로나 때 하락을 했다가 코로나 때 앞전에, 그죠? 작년에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상승을 다시 했어요. 상승을 하다가 박스권을 만들고 이 박스권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점차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지금
제2의 박스권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죠? 제2의 박스권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충분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상승 동력이 있다. 자, 단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요. 오늘 주가 같은 경우에도 이 박스권 상단을 찍었다가 다시금 어떻게 해요? 윗꼬리를 만들면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박스권은 단기적으로 보면요. 자, 위선과 그렇죠? 아래선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추세가 어떻게 해요? 밑바닥을 엉덩이를 들어 올리면서 어떻게 해요? 박스권에서 지금 진입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한 번의 우리가 가장 현재 이 시점에서 이 3일 기업공사를 갖다가 우리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일단은 가장 적절한 타이밍은 다시금 한 번 더 조정을 받아서 그죠? 4,200원대까지 하락을 한다면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임이다. 그리고 굉장히 그 시간대가 강력한 지지선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4,200원대에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강력한 골든 타임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에서는 다소 조금 기다려줘서 조금 더 조정을 받는 구간을 한번 기다려 보는 게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업 자체는 앞전에 예전에도 우리가 유승민 관련해서 이 종목들이 많이 이렇게 급등을 하는 구간들이 나왔습니다. 예전에 2016년도에도 이렇게 급등하는 구간이 나왔죠. 그죠? 급등하는 구간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대하는 것은 이런 2016년 5년 전의 이런 급등 구간이 한 번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항상 이러한 급등 구간이 나오기 전에는 이러한 박스권 구간이 반드시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지금 현재 트렌드는 우리가 투자하는 트렌드는 내가 지금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 박스권 안에 있는지 아니면 박스권 밖에서 벗어나 있는지 이 부분을 관찰하고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의 근래의 트렌드는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전에는 그렇지 않은가? 이전에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항상 대선주에서 이렇게 급등 구간이 어떻게 해요? 나오기 전에는 약간의 시간 동안에 이 시간이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3개월도 될 수가 있겠지만 이 구간에 항상 뭐를 가져온다고요? 박스권 구간이라는 게 반드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님들께서 내가 대선주에 투자를 하신다 하더라도 이 박스권 안에 있을 때 매수를 하셔가지고요. 이 박스권을 이제 벗어나는 순간 우리가 단기 큰 수익을 이렇게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짧게 요 구간 안에서만 하더라도 100%가 넘는 그런 수익이 발생했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이 타임에 투자하기에는 적절한 종목이 무엇이냐. 제가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코스피가 상단은 3,000원대를 갔다가 지금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죠? 자,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지금은 조금은 불안한 상황이죠. 자, 지금 코스피가 주가가 쭉 상승을 하다가 그죠? 쭉 상승을 해왔어요. 하다가 한 번의 박스권 구간 여기 얘기해 볼까요? 여기 박스권 구간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이 박스권 구간이 지나야 이렇게 상승 구간이 나온다. 요즘 트렌드의 가장 확실한 트렌드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박스권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 박스권은 하단에서 많이 상승을 해서 윗부분에서 그죠? 코스피 지수가 윗부분에서 지금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 조금 불안한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박스권은 이렇게 상승하는 박스권의 확률보다는 어떻게 해요? 하락할 수 있는 박스권의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코스피가 우리 지금 많은 투자자님들, 개인 투자자님들이 불안해하는 게 뭐냐? 코스피가 어떻게 3,100원, 200원을 왔다가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옆으로 횡보하는 박스권 구간이 나오다 보니까 좀 불안한 거예요. 이제는 상승이 끝나고 하락하는 시점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 투자를 주저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거는 정확한 판단을 하신 게 맞아요. 그거는 초보고 전문가고 필요 없습니다. 누구든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인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님들이 이 박스권을 추세는 항상 지켜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예, 지켜보셔야 되는데 너무 상단에서 박스권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3일 기업공사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2016년도에 상승할 때 모습을 보더라도 하단에서 이렇게 박스권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이후에 박스권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단기 급등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 투자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런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기대를 하는 것인데 지금 현 구간에서도 나름대로 상단이라고 할지 하단이라고 할지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어요. 그죠?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박스권은 기업 가치 대비해서는 그렇게 상단은 아닌데 기술적 분석에서는 다소 상단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게 제가 금액을 제시를 한다면 박스권 구간이 이렇게 나온다 하면, 그죠?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박스권 하단에서 4,200원대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을 권유를 제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 일단 기본적 분석은 해봐야 되겠죠, 그죠? 기술적 분석에서는 그렇다는 것이고요. 자, 기본적 분석에서는 지금 업종포보다는 살짝 높은 수준이지만 PBR은 1이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가격에서 크게 움직임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는다 라는 그래서 박스권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때 유승민 씨가 만약에 대선 테마 출마를 선언을 한다든지 가능성이 제기가 된다면 충분히 그 박스권을 상단을 뚫고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 기업의 기본적 분석에서 재무제표를 한번 보면요, 매출액이 발생을 꾸준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 올해도 작년과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2020년도에도 충분히 그 이전 2019년도, 그죠? 하고 조금은 매출이 이렇게 떨어진 모습이 보여요. 2019년에는 매출액이 763억인데 2020년도에는 647억, 그죠? 조금은 떨어졌습니다. 조금은 떨어졌지만 영업이익도 조금은 떨어졌고 당기순이익도 조금은 떨어졌지만 이 회사에 아주 좋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식회계를 이야기를 하면 말이죠, 분식회계는 말 그대로 어떻게 해요? 위장, 회계 부정입니다. 회계 부정인데 제가 이 종목 3일기업공사를 분석을 해보면 이 회사는 그런 분식회계를 가장 많이 하는 업종이 바로 건설업이거든요. 건설업인데 이 회사는 건설업인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두 가지의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분식회계의 가능성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 회사는 그러니까 회계 부정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 분석에서 일단 안정세를 가지고 있다, 안전하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더군다나 건설업은요 기본 평균 부채 비율이 우리나라 물론 1군부터 전부 다 포함을 시켜서는 조금 평균 지수가 의미가 없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100%는 넘어요. 부채 비율이 100%는 넘는데 이 회사는 건설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부채 비율이 13.68%밖에 안 됩니다.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이거는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건설회사가 부채 비율이 13%다, 100%가 안 된다, 그러면 굉장히 건실하다는 겁니다. 안정성 있게 기업을 운영한다는 걸 보여주고, 그런 안정성을 바탕으로 해서 분식회계의 가능성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물론 이 분식회계를 이렇게 회계 그 기업을 분석한다, 이 회사가 거짓 장부냐 진짜 장부냐, 그죠? 이거를 분석하는 것은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뭐 우리 피에트로스키의 모형이라든지 알트만 Z 모양이라든지 그리고 K스코어라든지 이런 분식회계의 가능성을 분석하는 그런 어떠한 지표들이 있긴 해요. 자, 그런 지표를 가지고 분석을 세 가지 다 넣어서 지표를 분석을 해보면 이 회사는 분식회계의 가능성이 급격하게 낮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어떤 데이터를 돌려보면 분식의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회사의 더군다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그리고 영업이익 대비 당기순이익,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지급해야 되는 이자 보상 비율이라든지 활동성 분석이라든지 모든 분석을 다 해봐도 이 회사는 분식의 가능성이 극도로 낮다는 겁니다. 건설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부채 비율도 너무 낮고요. 부채 비율은 낮은 게 좋은 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식의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자, 이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회사는 횡령이라든지 배임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벌어질 가능성도 낮다고 보고요.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회사는 전기공사업과 이 소방공사에 대한 면허도 가지고 있고 종합건설 면허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건설회사인데 이 회사는 우리 유승민 씨와 같은 대학교, 외국에서 웨스턴콘시 대학교였습니까? 하여튼 같은 대학교 동문이에요. 그래서 대선 유승민주로 이렇게 묶여가 있어요. 물론 조금 이따가 설명해야 될 대신정보통신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대학교, 위스콘시 대학교,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동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학교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동문이 적죠. 그래서 친인 맥주는 대표적인 게 바로 이 3일기업공사와 바로 대신정보통신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3일기업공사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건실하고 분식의 가능성도 낮고 부채 비율도 낮고
수익성도 나름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회사는 굉장히 안정적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에서는 오히려 기술적 분석보다는 기본적 분석에서 워린 버핏 방법 또는 뭐 벤자민 그레미 또는 피터 린치, 뭐 존 템플턴 이런 많은 우리 주식 투자의 대가들이 하는 말들 기법을 집어넣어 보면 굉장히 건실하고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3일기업공사가 분식회계 가능성이 저도 신이 아닌 이상 100%는 보장은 못하겠죠. 그러나 제가 이 분식회계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인데 제가 이 부분에서도 충분히 이 검토를 해보면, 그죠?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그걸로 학위를 받았으니까. 자, 그리고 제 모형에 집어넣어 봐도 이 회사는 분식의 가능성이 너무 낮다. 저는 물론 활동성, 그래서 재고자산 회전율이라든지 뭐 매출 채권 회전율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활동성 분석을 주로 많이 하고, 기타 우리 선배들의, 그죠? 우리 학자들의 어떤 분석 방식을 집어넣어서 분석을 해봐도 이 회사는 굉장히 안전하다, 그죠? 건전한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선 테마주로서 편성이 되기를 기대는 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회사는 굉장히 건실하다, 예, 건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기술적 분석에서는 가급적 이 박스권 안에 있으니까 4,200원대까지 떨어져주면 정말 골든타임의 매수 타임이 될 수가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말이죠, 4,200원대로 떨어져서 우리가 매수를 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금 박스권 상단으로 어떻게 됩니까? 제가 모양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 종목이 만약에 이렇게 떨어졌다가, 그죠? 다시금 박스권 하단을 찍고 상승을 할 때, 그죠? 이 점에서 이 점이 되면 아마도 서울시장 선거나 부산시장 선거가 끝나고 이제는 대선으로 전부 다 집중이 될 건데, 그때 국민의힘에서 이제 유승민 씨가 대두가 이제 되고, 언론에서 이제 이야기가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더욱더 강력한 박스권 상단을 뚫을 수 있는 그런 강한 어떤 테마가 구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3일기업공사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조금 포트폴리오에서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하셔서 한번 지켜봐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3일기업공사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되겠고요. 그 다음 대신정보통신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대신정보통신이라는 기업도 대표이사가 유승민 씨와 같은 대학 동문입니다. 그래서 대선 테마주로서 유승민 관련주로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자, 이 회사는 기술적 분석에서는 지금 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어요. 이 대신정보통신도 3일기업공사보다는 어떤 재무 구조가 좋은 건 아닌데 기술적 분석에서 다시금 좋은 기회를 놓쳤죠, 그죠? 자, 요 바닥권을 형성을 할 때 여러분들 저점, 그죠? 일반적으로 쌍바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바닥을 3번을 찍었습니다. 3번을 찍었어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 그죠? 꼭 그래요. 지나고 나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이 바닥과 이 바닥, 쌍바닥을 찍었어요, 그죠? 그래서 3번째 바닥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이 3번째 바닥을 찍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장대 양봉이 이렇게 뭐 큰 양봉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양봉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바닥을 지지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강하니까 뒤에 가서 어떻게 더 큰 양봉을 만들면서 상승을 쭉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이러한 대선주라든지 일반 종목도 마찬가지, 그죠? 쌍바닥이냐 쓰리바닥이냐, 쓰리바닥에서 투자할 때는 반드시 바닥권에서 양봉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단기 투자 수익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투자를 해서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대신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이후에 박스권을 만들었고, 그쵸? 똑같지 않습니까? 이 박스권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단기 급등이 나온다니까요, 그죠? 앞전에 우리 3일기업공사에서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항상 지금의 트렌드는 박스권을 만드느냐, 그리고 적절한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저점을 유지를 하느냐, 그러한 종목이 힘이 센 종목이고, 그러한 종목이 결국은 수익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종목이다. 요즘의 트렌드는 박스권과 저점이 형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따라서 수익률이 급격하게 많이 변하고 투자에 대한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게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또 이러한 트렌드는 또 바뀌겠죠, 그죠? 물론 작년에 2020년도에는 코로나라는 특수 환경 속에서 기업이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예전에도 다소 유지가 되었던 종목들도 있지만 지금의 트렌드는
내가 투자하는 시점에서 박스권 구간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저점을 형성되어 있는 시점으로부터 얼마만큼 동떨어져 있느냐, 그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지켜보시고 투자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여러분들이 복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코스피가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많이 상승을 했고 나름 거품이 조금 들어가 있죠. 거품이 쌓여져 있고 지금 상단에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어떻게 해요? 상승 동력보다는 사실 하락 동력이 조금 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코로나가 회복이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코스피가 너무 과하게 상승했습니다. 물론 국가가 통화량을 많이 풀어서, 그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주가가 상승하게 된 동력이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많은 이렇게 지표를 분석하시는 분들이 조금 일단 실수하시는 부분이 하나가 있다. 어떤 부분이냐면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기업이 매출하는 제품에 대한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게 되죠. 단가가 올라가게 되니까 매출 금액은 커지는 겁니다. 매출 금액은. 자, 그래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데 기인을 해서 지금 코스피가 상승을 했다. 근데 한 가지를 누락을 시켰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인플레이션이 있고요. 생산자 물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착각들을 조금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상승을 해서 상승을 해서 어떻게 해요? 주가가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증가를 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건전한 물가 상승이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물가 상승률을 2.8에서 3.1을 목표로 해서 물가를 상승시키고 GDP를 상승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잖아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는 좀 많이 저조했어요. 각 나라들이.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물가가 상승한 것은 과연 수요 인플레이션, 즉 말하자면 수요 물가, 수요가 많아져서 소비자들의 수요가 많아져서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그런 동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수요가 늘어납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정부 지원금을 주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말이죠. 50만원 한 달에 50만원 100만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영업자들이 어떻습니까? 50만원 100만원 받았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은 제로다. 차라리 코로나가 오지 않고 지원금 50만원 100만원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자영업을 했다면 그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벌으셨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신문에도 보도가 됐지만 자영업자들이 평균 1억 이상의 부채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 지원금으로 충당이 안 된다는 거죠. 당연히 우리 상식적으로 초등학교 학생이라도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원금을 풀었기 때문에 물가가 사람들이 소비가 늘어나고 물가가 상승한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시는데 소비는 더 줄었죠. 그 지원금이 우리 자영업자들이 경비를 충당해 줄 수 있습니까? 50만원 100만원이 절대로 불가능하죠. 한 달 임대료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직원들, 그죠? 뭐 알바를 고용한다 하더라도 너무 힘들어서 정규직은 내보내고 알바를 고용한다 하더라도 알바들 시급도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전기요금, 가스요금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관리비 이런 것들은 절대로 그러한 돈으로 충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영업자들은 그런 지원금이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아요. 자, 그러면은 주변에 이 많은 분들이 똑같겠죠. 그 지원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큰 금액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내가 월세도 못 내고 있고 관리비도 못 내고 있다. 그죠? 그럼 굳이 50만원을 가지고 월세도 충당이 안 되고 관리비도 충당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잖아요. 작년에. 그죠?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그럼 그런 지원금을 받은 걸 뭘 했느냐. 나름대로 뭐 생활비로 썼기도 했겠지만 이왕에 이 돈은 들어와 봤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일부 편성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자 보니까 이 거품에 동학개미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지만 뭐 신용으로 매수를 했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지원금이라든지 어떤 대출을 받아서 사업자금을 대출을 받아서 이 대출 자금을 어떻게 해요? 손님이 안 오니까. 그죠? 일부 빚을 갚는다 하더라도 이 사업에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미래가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왕 대출받았던 금액들이 어떻게 해요?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동산 시장에는 국가가 엄청나게 지금 어떻게 제약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정책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편성이 된 거예요. 과연 우리 동학개미들이 기존에 여윳돈으로 투자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당연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부분은 과연 본인의 돈이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반드시 그 대출 자금들이 편성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용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대출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주식 투자에 편성을 해서 주식 투자를 했으라도 돈을 벌었으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가게를 운영을 하고 유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버텨보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이 만약에 붕괴가 돼버리면, 뭐 붕괴라든지 박스권 하단을 지지선을 이탈하고 내려오게 돼버리면 우리 많은 자영업자들이 정말 이 진짜 피가 낭자한 그런 시장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자, 그래서 뭐 조금 옆으로 샜는데 말이죠. 이 대신정보통신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 기술적 분석에서는 골든타임을 사실 놓친 거는 있다. 그죠? 첫 번째 바닥, 쌍바닥이 나오고, 세 번째 바닥에서 바닥을 형성하는 가격에서 양봉이 나왔다. 이럴 때는 강력한 매수 타임이 됩니다. 그리고 저점을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형성을 지금 하고 있다. 예, 이런 부분도 보이고, 그리고 하나 더, 요즘 트렌드는 반드시 박스권이 나온 후에, 물론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있어요. 자, 박스권이 나올 때 이 박스권 내에서 우리가 어떤 주가가 움직일 때 그때 매수를 해서 박스권을 이탈하는 단기 수익을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름대로의 우리 개미 투자자님들, 개인 투자자님들이 트렌드로 삼을 만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 항상 단기 급등을 할 때는 요즘 트렌드는 박스권을 먼저 만들고 그 후에 상승을 한다는 그 부분 하나와, 쌍바닥을 찍고 세 번째 바닥을 또 내려왔을 때는 그 바닥권에서 강력한 양봉이 형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투자 의사결정을 하셔야 된다. 예, 그래서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살짝, 그쵸? 그 시기를 놓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물론 뭐 네 번째 바닥이 또 내려와서, 그죠? 또 네 번째 바닥이 와서 요 정도에서 형성이 된다 그러면 강력한 양봉이 나오는지, 그 바닥권에서 양봉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주가의 상승 하락은 볼 필요가 없으시고요. 양봉이 강하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갭 하락을 해서 주가를 또 장중에 끌어올리면 강한 양봉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예, 그 끈을 형성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양봉을 형성하는지 안 하는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매수를 하시면 나름대로의 소기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사실 매수 타임은 살짝 좀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격대로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여부를 우리 투자자님들이 확인을 하셔서 매수를 하셨다가 상승 수익이 좀 나기 시작하는데, 우리 유승민 씨가 대선에 출마설이 제기가 되면 더 큰 급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뭐 이 가격대를 우리가 노려본다든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죠? 더 큰 수익도 낼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기술적 분석에서는 살짝 지금은 조금 위험한 시기지만 다시금 하단, 우리 그죠? 대략 1600원대가 되겠네요. 이때쯤에 가격이 다시금 형성이 된다면 매수할 수 있는 메리트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기술적 분석에서는 그랬고요. 기본적 분석에서는 이 회사가 작년에 잠시 삐걱거렸어요. 그죠? 자, 펄을 보면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 뭐 간단하게 그냥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이 지표를 100% 우리가 다 신임을 할 수가 없죠. 자, 그 기업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업은 지금 2020년 3월, 그죠? 2020년 6월, 9월, 12월까지 이렇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 회사는 3월 말 법인이 되겠네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법인이 결산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2018년 3월 기준, 2019년 3월 기준, 2020년 3월 기준,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작년 어떻게 해요? 성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죠? 2020년 3월은 어떤 기준입니까? 예, 요거는 2019년의 여러분들이 비교를 한다면 2019년의 실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2021년도 3월은 작년 2020년 6월, 9월, 12월, 2021년 3월까지 4개를 합쳐서 여기에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 데이터도 작년 6월, 9월에는 손실을 기록했지만 어떻습니까? 3쿼터에서는 12월에서는 54억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상반기 3월까지는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를 보고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2019년 그냥 이걸 2020년으로 보고요. 2019년 실적보다 현재까지 기준에서는 2020년 3분기, 4분기까지 4분기까지 가지 않고 3분기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2019년보다는 실적이 좋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 회사가 제가 조금이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다 좋은데 이 부채 비율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부채 비율이 266.75% 너무 높아요. 네, 이 부분이 사실 마음에 걸립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나중에 그 가격대로 떨어지면 매수 타임이 될 수 있는데 이 회사가 부채가 너무 많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 12월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12월 3, 4분기 여기에서는 12월이 3, 4분기가 됩니다. 그죠? 3쿼터가 되는 거죠. 3월 말 법인이 되다 보니까 작년 12월 3, 4분기에서는 굉장히 3쿼터에서는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2021년 상반기까지 연결이 된다면 이 회사는 실적이 많이 좋아져서 실적주로서도 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자, 작년 올해 2020년 3월 기준으로 해서는 주가가 지금 과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많이 올라와 있지만 현재 이 가격도 저평가되어 있는 가격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4, 4분기 4쿼터의 수익에 따라서 수익성이 더욱더 이익을 기록을 한다면 단순히 이익만 기록한다 하더라도 이 기업의 기업 가치는 더욱더 상승할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신정보통신도 그 기업이 건실함을 유지를 하고 있지만 단 하나 부채 비율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3일기업공사보다는 재무 건전성이 조금 낮지만 이 기업도 충분히 투자 메리트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승민 관련주에서 대표주는 바로 이 두 종목인데 첫 번째가 3일기업공사, 두 번째가 대신정보통신 이 두 가지인데 유승민 씨가 과연 대선에 출마를 선언을 할지 아니면 언론이라든지 국민의힘에서 각각 이제 대두가 될지 그 추이를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성이 더욱더 단기 수익성이 극대화되는 그런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 두 종목으로 여러분들을 한번 찾아뵙고요. 저희 무소TV에 우리 많은 전문가님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전문가님들 방송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무료 방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료 방송을 저녁 8시에서 9시까지는 무료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무소TV에 들어오셔서 무료 회원, 그러니까 유료 가입하실 필요는 없고요. 무료 회원으로 가입을 하셔서 무료 방송들 많이 청취하시면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많은 팁도 드릴 거고요. 도움을 많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 무소TV에서 무료 방송이 오늘도 진행이 됩니다. 오늘 저녁 8시에 진금성부님이 무료 방송이 진행이 되고요. 황 소장님께서 또 저녁 9시에 같이 연이어서 계속 진행이 돼요. 그래서 두 무료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 무료 방송 많이 참가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소TV 서정구 대표였습니다.